이번에는 보건교육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교육의 목표는 개인과 집단이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강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건강한 생활 양식을 형성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대상자의 행태 변화는 보건교육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건강 정보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그것이 대상자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다면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보건교육에서 정보가 전달되고 이해되고 이어지는 과정, 그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득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보건교육은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입니다.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정보 전달 교환이나 지식 공유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설득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교육자가 학습자에게 의사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학습자의 행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계획적인 전략 과정입니다. 여기서 설득은 특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정보원이 의도한 방향으로 수용자의 행동 변화를 유발시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대상자의 지식 수준, 태도, 행위의 변화를 설득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구체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정보 전달자가 대화 통로를 통해서 대화 내용을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설득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정보, 지식이나 사실, 내용을 전달하는 정보원과 이를 받는 수치인과 대화 과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변화 효과, 지식 수준이나 태도, 행위의 변화로 구성되게 됩니다. 설득 커뮤니케이션 전략 중 첫 번째는 대중매체 이용 방법입니다. 우리 대중매체 이용 방법은 TV나 라디오, SNS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많은 양의 정보를 단기간 내에 전달할 수 있어서 우리가 코로나19 초기 유행 때와 같이 질병 유행 초기에 전염을 경고하고 대상자들에게 널리 알려줄 필요성이 있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매체 이용 교육은 정보의 수용 여부를 대상자가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요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대상자가 수용을 거부하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매체를 이용한 교육은 반복적, 누적적 보건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은 대상자의 행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사회 경제적인 수준이 낮아서 대중매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정보 전달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중매체를 이용한 보건교육을 할 때는 대상자의 여건이나 특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인 접촉 교육 방법입니다. 대인 접촉 교육 방법은 인간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상호 대화를 통하여서 영향력을 미치는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식과 토론식 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식 대화 같은 경우에는 보건교육 대상자의 의견이나 이해도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주입식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정보가 전달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의 반응이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론식 대화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 이상의 소집단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서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세미나나 상담이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 같은 경우에는 대화 과정을 통해서 행태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그룹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체로 하는 보건교육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의 인센티브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전략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의 동기부여를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센티브는 대상자의 태도나 행위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에게 주어지는 직간접적인 보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고, 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보건의료 시설이 있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모두가 행동으로 건강 상담이나 건강 검진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태도 변화 계기인 동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때 건강검진이나 건강상담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나 보상이 주어진다면 태도나 행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연 성공자에게 비금전 인센티브인 상장 같은 걸 줄 수도 있고, 보건소 직원에게 금전적인 인센티브인 성과금을 주는 것과 같은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전략에 대해서 보게 되시면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주게 되는 직접 인센티브나 성과금과 같이 보건 요원들에게 더 열심히 보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또 개인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와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 단위로 해서 성과 정도에 따라서 집단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도 있고, 돈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금전 인센티브와 돈 이외의 물건이나 휴가나 상장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비금전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또 대상자의 행동에 있을 때 즉시 지급하는 즉시 지급 인센티브와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후에 지급하는 만기 지급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또 실적의 정도를 구분해서 비율적으로 차등을 두고 지급하는 차등 인센티브와 실적의 정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비차등 인센티브로 이런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인센티브는 나눠지게 됩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조직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조직 전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손 씻기 캠페인을 한다고 하면은 몇 명만 수행을 해서는 효과가 크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민 개개인을 설득해서 개인 수준에서 보건 행태 변화를 유도하기보다는 집단 수준에서 모든 사람이 일치된 보건 행태를 설득할 수 있도록 이런 전략을 지역사회 조직 전략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개인이 건강하게 하자가 아니라 각각의 주민 모두가 지역사회 보건 문제를 인식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사회 보건 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만드는 것을 지역사회 조직 전략이라고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는 생애 주기별 특성에 따른 보건교육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습 전략을 수립할 때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해야지 되는데, 이때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생애 주기별 대상자에 따라서 신체적 성숙이나 능력, 심리사회적 발달 정도나 인지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보건교육 전략을 다르게 접근해서 수립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유아기 및 학령기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는 유아기 같은 경우에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으므로 강하고 크게 움직이고 그림책이나 비디오 테이프나 인형극 등을 이용해서 아동들이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곰돌이나 장난감 이런 걸 이용해서 역할놀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교육이 부모나 아동을 돌보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므로 필요하면은 부모 교실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은 집중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면은 매우 간단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칭찬을 자주 해주고 피드백을 바로 해주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이고 사실적인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림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이해한 것을 바로 말로 표현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림을 그리게 하면은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 할 때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는 우선 청소년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태도를 갖추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교육 효과가 높으므로 자존감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즐겨하는 은어의 뜻을 이해하고 교육을 할 때 유머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는 게 좋고, 청소년은 변화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청소년의 기분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하고 싶은 말과 싫어하는 말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문제 해결 기법이나 이때는 역할 모델링이 중요한 구실을 행동 변화에 하기 때문에 역할 놀이를 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는 친구 관계에 관심이 매우 크고 인정을 받을 때 행동이 반복이 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성취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친구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접근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에 대해서 교육할 때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기나 어린이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은 이미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자는 학습자의 경험을 중시하고 학습자 경험을 이끌어내는 중심의 교육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태도를 버리고 교육자도 함께 학습하는 자세를 가지고 사실을 전달할 때는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고, 성인은 배워야 하는 그런 압박감보다는 스스로 이런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고 자신이 가진 기술 같은 거를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현실 상황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리고 성인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직업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학습자와 논쟁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 성인은 바쁜 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교육 시간은 짧게 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서 교육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성인 학습자들은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전략으로 교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년기 대상의 보건교육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풍부한 인생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경험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긍정적인 주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고, 노인의 신체 변화를 고려해서 글자의 크기를 크게 하고 그림도 복잡하지 않게 하고 또 청력 저하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두로 말을 한다고 하면은 크고 분명하게 발음을 해서 사용을 하고 빠르지 않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행동을 한다고 하면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이때는 대상자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여서 교육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위한 전략을 배웠고, 다음 시간에는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